안녕하세요. 전자공학부 김성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자공학부 배우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자공학부 김준영입니다. 전자공학부 김원지입니다. 전자공학부 임형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학번 전자공학부 최윤석입니다. 저희 3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3조는 이번 2019 서울 모터쇼 전기차 수소차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콘텐츠를 보시면 일단 처음으로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장단점, 그리고 수소차란 전기차란 무엇인가를 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다녀왔던 모터쇼에 어떤 차종이 소개되어 있는지를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주로 많이 하시는 Q&A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그걸 좀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소차란 동력의 연료로서 수소를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의 일종이지만 전기를 충전하지 않고 자체에서 발생한 전기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탱크 내에 충전된 수소를 산소와 화학 반응시켜 발생하는 전자의 이동으로 전기를 발생합니다. 이런 수소차의 장점으로는 5분 충전에 609km의 높은 연비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다 그렇지 않고 높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안전성, 공간성 동시에 만족을 하고, 배출가스가 수소, 산소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 오염 물질을 전혀 내뿜지 않습니다. 공기 정화의 역할을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소차의 단점으로는 원자재가 복금이라 차량 가격이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인지 전기차보다 충전수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 에너지를 전기 모터로 공급하는 차량으로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무공해 차량입니다. 이렇게 엔진이 없어 대기 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기차의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장점으론 유지비가 저렴, 트랜스미션, 엔진 등이 없기 때문에 진동 소음이 적게 발생하고 동급 차량 대비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배출하는 환경 오염 물질이 없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적습니다. 이 단점으로는 비용이 비싸고 겨울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줄고 충전 속도가 느려집니다. 또 이러한 외부 소음이 잘 들리고 동급 차량 대비 실내 공간이 좁습니다. 그리고 충전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모터쇼에서 봤던 전기차와 수소차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일단 모터쇼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 커넥티드, 모빌리티 이렇게 주제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맞는 차량들이 되게 잘 공개가 된 것 같아서 이 차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진은 이번에 모터쇼에서 공개된 차량은 아니고 2017년 제네바 모터쇼에 출시되었던 현대 F2 수소 전기차 컨셉카입니다. 이 차를 왜 설명을 먼저 드리냐면, 다음 사진으로 넥소 차량을 보실 건데, 그 넥소 차세대 수소 전기차 넥소의 등장을 암시를 하게 된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사진부터가 이제 올해 공개된 차량들입니다. 현대 넥소입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2018년부터 생산하는 수소 SUV 차량이고, 최고 출력, 최대 토크, 이러한 스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복합비용, 항속거리는 한번 충전을 완충을 하였을 때, 이 배터리를 한번 완충을 하였을 때 최대한 그 자체에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609km로 아마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넥소의 핵심 포인트는 미래지향적 디자인, 우수한 상품성, 그리고 신기술 등이 있는데,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이라는 첨단 도어 핸들, 후진 가이드 램프, 그리고 친환경 소재 활용으로 실내 공간을 구해냈기 때문에 UL 바이오 환경 마크도 획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 콘솔 트레이, 화물 수납성 극대화, 충전 시간 5분 대비 주행 거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선 조에서 설명했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이런 다양한 신기술도 있고 자동 도어록 기능도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 코나 차량입니다. 이 차는
2018년부터 생산을 했고 1회 충전 시 406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인데 배터리를 설명드리자면 리튬 폴리머와 리튬 이온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배터리의 차이점은 용량에 대한 차이밖에 없고 리튬 폴리머가 리튬 이온보다 용량이 더 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배터리에서 그 메모리 효과가 없는데 메모리 효과란 완전히 방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을 반복할 할 경우에는 배터리의 그 양이 줄게 되는데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 포인트로는 안전 기술, FCA, LKA, DAW, 드라이버 어텐션 워닝, LKA는 레인 키핑 에이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앞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면서 앞차의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HAD, LFA 이런 것들이 있고 패들 시프트를 통한 단계별 설정 가능. 패들 시프트란 그 변속 기어를 되게 편하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원페달 드라이빙 시스템은 뒤에 나오면 2페달 시스템이라고 나오는데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원페달 드라이빙 시스템은 2페달의 하위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 스와타 하이브리드입니다. 최초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양산차에 적용하여 태양광 충전 전력만으로 1년에 약 1300km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차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현대 일렉시티 버스입니다. 수소탱크 700바, 모터 형식 연고 자석형 동기 모터. 연고 자석형이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그런 모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터 최대 출력 1회 충전 시 최대 536km. 이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아의 자동차입니다. 이 차량은 이매진 바이 기아라고 2019년 3월에 제네바 모터쇼에서 먼저 최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크로스오버 EV 컨셉카이고 운전자의 감성적인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소울 차량입니다. 스펙은 이렇고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니로입니다. 이 니로는 기존 모델인 니로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외관적인 디자인은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모델 대비해서 안에 수납 공간이 되게 활용도가 높게 되어서 메리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베이징 모터쇼에서 컨셉카가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다음은 쉐보레 볼트입니다. 스펙은 다음과 같고요. 1세대는 쉐보레 1세대 차량은 2014년에 먼저 공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닛산 리프입니다. AC 모터, 최고 출력 110kW고 최대 토크, 리튬 이온 배터리 사용,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230km. 연비는 복합 연비, 도심 연비, 고속도로 연비. 도심 연비는 보통 도심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차가 가다 정차하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도심 연비가 좋을수록 복합 연비가 좋게 되죠. 그리고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바퀴의 동력 전달이 전기 모터 100%로만 구동되는 구조입니다. 가솔린 엔진, 전기 모터, 인버터, 모터 이런 순서를 갖고 닛산의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페달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원 페달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속 페달에 주는 압력을 높이거나 낮추어 차량을 시동, 가속, 감속, 중지 또는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회생 제동 브레이크 기능을 작동시켜 완전히 정차시킵니다. 가능성이 매우 빠르다고 하고 그리고 V2X로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전원을 공급해주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하는 응용입니다.
다음은 제규어 차량. 최고 출력 400PS. 여기서 PS는 단위고 한 1PS가 한 730W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 토크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 연비는 이렇고요. 제로백은 4.8초. 제로백이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에 걸리는 시간으로 제로 4.8초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포르쉐 파나메라 4이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포르쉐의 미래형 E-모빌리티 전략을 반영하였는데 이 모빌리티는 언제 어디서나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받을 수 있도록 지향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순수 전기 모드로 1회 충전 시 최대 33km 주행 가능하고 2.9L 330의 마력의 V6 엔진, 그런 일반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있는데 여기서 전기 모터에서 한 130마력 정도를 내서 총 460마력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 출력, 최대 토크, 연비, 제로백은 4.6초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메르세데스 벤츠이고요. 벤츠는 1938년 시속 400km라는 신기록과 함께 등장한 W125 실버 에로를 모티브로 한 컨셉카입니다. 배터리 용량, 주행 가능 거리 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벤츠의 차량이고 벤츠사 최초의 순수 전기 SUV입니다. 최고 출력 408PS, 최대 토크 78km 이렇게 되고요. 배터리 용량 그리고 주행 가능 거리 450km가 됩니다. 이 차가 아마 서울에서 부산을 한 번 충전을 하면 2회 정도는 왕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BMW 차량입니다. BMW 이 iVision 다이내믹스는 4도어 그랑 쿠페 형태의 전기차 모델이고 370마력, 최고속도 200, 제로백 4초, 1회 충전 시 최대 6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 BMW에서는 2025년까지 12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니, 더 클래식 미니 일렉트릭 순수 전기차 컨셉카이고 이러한 스펙이 있습니다. 다음은 트위지 초소형 전기차입니다. 일반 콘센트에서 충전 가능, 리튬 이온 배터리 사용, 정격 전압 52.5V, 완전 충전은 3.5시간 정도, 최고 출력, 최대 토크, 연비, 1회 충전 주행거리 55km 이렇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 모델입니다. 테슬라 모델은 3와 S와 X가 있는데 저희는 테슬라 모델 3와 X만 다루겠습니다. 연료 전기이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 3고 모델 3가 되게 다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 X이고 연료 전기 1회 충전 주행거리 468km, 에너지 용량 100, 최고속도, 가스 성능 4.9초 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마스타의 초소형 전기차를 보겠습니다. AC 모터를 사용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가정용으로 충전 가능하며 배터리 히팅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겨울철에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고속도, 등판 능력, 이런 충전 시간 60km/h 정석 주행 시 주행거리는 150km,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마스타에는 등판 능력이나 최고속도가 다 비슷합니다. AC 모터, 이 차량은 TS2 카고 트럭이라고 이 차량도 마스타의 차량입니다. AC 모터 40kW, 리튬이온 배터리, 전격 출력은 45km, 최고속도, 등판 능력, 충전 시간 40km/h 정속 주행 시 주행거리 220km로 됩니다. 다음도 마스타의 차량이고 이것도 마스타의 차량입니다. 이렇게 마스타의 차량을 도색을 된 것을 보시면은 상용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워플라자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예프자나 R2라고 2010년 예프자나 전기차가 첫 공개되었습니다. 영구 자석 모터, 최고 출력, 최대 토크,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 시간
1회 충전 주행거리 최고속도 약 200km, 제로백 4.6초. 스펙은 대충 이렇게 됩니다. 다음도 파워플라자의 루마스터 EV 피스입니다. 파워플라자에 공개한 차량들은 대부분 완성된 상용차를 전기차로 개조를 하였습니다. 인덕션 모터 최고 출력 다음과 같이 스펙은 같습니다. 이 차도 좀 개조가 된, 원래 있던 차에 개조가 된 차입니다. 차도 마찬가지고요.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로는 캠시스 CEV5 차량입니다. 2021년 3월 출시 예정이고 큰 물류를 다루는 기업을 상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터 출력, 최고 출력은 16kW, 리튬이온 배터리, 속도, 능력, 충전 시간, 가정용으로 충전 가능 등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미시스코의 D2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특이하게 대형 마트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터 형식은 이렇게 모터 형식 최대 토크, 리튬이온 배터리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세미시스코의 R3입니다. 이건 대창 모터의 다니거 3입니다. 이 차량은 최대 토크 90나노미터, 최대 출력, 리튬이온 배터리, 최대 속도,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100km, 가정용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니거 1, 리튬이온 배터리 전압 전류 용량은 74V/8이 되며 가정용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UI를 설명해 드릴 건데, UI란 국내 업체인 SNK 모터스와 중국 자동차 부품업체 순거 모터스의 합작 브랜드로 수출을 하게 될 경우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로 표기되어 수출합니다. 전기 모터와 배터리 등 부품의 절반 이상을 한국산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2019 서울 모터쇼에서 전시된 차량은 모두 프로토타입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T204 모터타입은 ACI이고 최대 출력, 최대 토크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차량은 램프가 특이하게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수소차 관련 Q&A를 하겠습니다.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뽑아왔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안전한가요? 에 대한 답변은 수소차는 충돌, 화재, 충격 시에도 안전하게 설계되었으며 긴급한 상황에는 스택의 수소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소차의 연료는 수소폭탄의 수소와 다른가요? 에 대한 답변은 수소폭탄에 사용되는 중수소, 삼중수소와는 전혀 다른 순수한 수소가스입니다. 수소차의 공기 정화 원리 및 정화량을 알려드리면, 수소 전기차는 공기 중에 산소와 연료인 수소를 전기화학 반응을 시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대기의 공기를 정화하는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1차로 공기 필터에서 초미세먼지를 90% 이상이 제거되고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까지 맞춰 초미세먼지까지 거르는 시스템입니다. 수소차가 비싸다고 하는데 언제쯤이면 보조금 없이도 살 수 있을까요? 에 대한 것은 각국 정부와 완성차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기술 개발이 가속화하면 수소차의 약점인 차량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나중에는 내연기관차 수준인 4천만원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소 충전 시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에는 수소 전기차 맥소의 경우 일반 차량 충전 시간이 대략 3에서 5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버스나 차량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용 수소 충전 프로토콜이 개발되고 반영한 설비 및 부품이 수소 충전소에 도입되면 충전 시간은 50%까지 단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